평소에 유산균을 안 먹으시는 분들이 똥을 못 싸요. 안녕하세요, 최세호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살 하면 안 되겠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무 좀 인위적이지만 답을 뭐 제 가이드 안에서 드리는 거니까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을 많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아직 수익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좀 적어주시고 욕 빼놓고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여행만 가면 응가를 못 한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고 아니 여행을 가서 똥을 못 싸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꽤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을 했어요. 왜 여행 가면 못 살까? 이거를 막 되게 생리학적으로 해서 뭐 환경이 변하면 뭐 세포가 놀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행을 가. 그럼 원래 먹던 거에서 달라지죠. 그럼 장이 원래 항상 받아들이는 음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음식은 내 세포, 내 몸을 먹여 살리기 위한 영양분을 전달하는데 영양분을 전달하는 그 오리진 있죠. 오리진이 바뀌었었을 때 내 몸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딱 띄게 보이는 게 설사 아니면 변비예요. 이런 식으로 장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평소에 유산균을 안 먹으시는 분들이 똥을 못 쌉니다. 여러분들 이거 장이요 기본적으로 음식이 바뀌었었을 때 장 내에는 상피세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증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장 내벽에 좀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때는 유익균으로 방패막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봐봐요. 변비약 드시는 분들이나 설사가 좀 잦으신 분들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약을 조금 드시고 계실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장내벽이 항상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만 이거를 뭐 챙겨가야 되냐 뭐 이런 걸 했었을 때 그 원인을 우선 일단 찾아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유산균을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여행을 가면 평소보다 무조건 많이 먹어요. 안 먹던 커피도 마시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놀러 가면은 나 원래 아메리카노만 먹어? 근데 거기 가면 플랫 화이트를 찾게 돼. 안 마시던 걸 먹게 되고 안 먹던 걸 먹게 되면서 원래 먹었던 것보다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몸속에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음식이 내 몸에 영향을 줄 때 염증이나 불편함을 주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들. 그런데 이제 보통 변비나 설사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많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배가 부르면 여행을 가서도 안 먹어요. 근데 여자들은 배가 불러도 맛만 볼까? 좀 먹다가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후식 먹어야지. 여행지 가면 밥 먹고 후식 찾으러 다니고 카페 찾으러 다니면서 계속해서 먹잖아요. 그리고 평소보다 안 먹는 카페인 섭취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 마르고 음식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몸속에서 내보내주는 제품들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라도 더 음식을 분해하는 뭐 효소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을 수 있는 영양제를 좀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 가서 이제 그렇게 똥 못 싸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장이 예민해. 노노노노노. 여러분들의 장은 항상 일정 양의 음식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는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 내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공복 5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장을 청소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여행 가면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하루에 5개 먹잖아. 똥을 언제 싸? 청소할 시간 안 줘요. 그러니까는 청소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제품들이 좋고 그래서 그때 불용성 식이섬유 제품들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막 차전자피, 알로에 전잎 이런 것들을 먹어야 화장실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드실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평소에 그런 것들을 안 먹어. 근데 여행지에 가서 좀 불편해. 그럴 때는 한두 번 불용성 식이섬유 챙겨 드시는 거 저는 추천.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못 사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시간을 조금만 신경 써서 내가 아침에 조식 먹어야 돼. 그럼 조식 먹고 점심은 1시 이후에 먹던지
왜냐면 조식 먹으려고 일부러 눈 7시 반에 떠서 세수도 안 하고 내려와서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1시에 점심 먹으면 웬만하면 물만 챙겨 먹어주시면 다 똥을 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다. 우리 고객님들 중에 여행을 장거리 여행을 가면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저희 옹쌤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가져가라 라고 하는 제품이 크렌속된 큐베리 균주입니다. 음식에 대한 독소의 해석이 정말 뛰어나고요. 거기에 배출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렌이 너무 좋고, 거기에서 오여신이 조금만 더 플러스가 되면 월등히 싸는 데는 문제가 없다. 원래 변비가 조금 심했다 하시는 분들은 뿅티까지 챙겨 가주시는 게 좋은데, 뿅티는 액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그럴 때 터질까봐 걱정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크렌이랑 오여신이랑 신의 한 수, 넣어준 물만큼 회전하는데 걸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 요 3가지는 반드시 챙겨가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내가 당뇨약, 뭐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 그럼 여기에 설레어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싸는 거는 둘째치고 놀러만 가면 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놀러만 가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수시로 기운이 확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컨디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식사 전에 꽃길과 고지애를 30분 전에 고지애 2알, 그 다음에 꽃길 1포를 매 끼니에 드셔주시면 속이 불편해서 여행 내내 컨디션 떨어지실 일은 없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챙겨주시면, 사실은 이게 뭐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로 가져가기는 하지만 여행에서 조금 더 많이 먹었었을 때 가져가는 솔루션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솔루션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내가 화장실을 못 간다? 그럼 그냥 자업자득이다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많이 먹었다, 그냥 안 쉬었다, 그 다음에 다시 안 올 것처럼 놀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행지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럼 오여신을 월등히 늘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네. 저희 엄마가 예전에 장가게를 가셔갖고 급히 체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실다가 뻘뻘 흘리면서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여행 가갖고 급히 체하면 큰일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죠. 특히나 어르신들. 근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체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체한 끼니보다 그 다음 끼니가 더 문제다. 체했어? 체한 다음에 그 다음 끼니에 반드시 고기를 챙겨 먹게 돼. 잘 봐봐.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요, 체한 음식은 내가 뭐 먹고 체했는지는 좀 그렇게 해. 근데 분명히 아리까리한 시그널이 그 직전에 끼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조금 더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튀기거나 고기가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얽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안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엉키게 되면 진짜 모든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 혈소판 응집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혈관 속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엉키면서 완전하게 흐름을 중단하고 차단을 시키거든. 그런데 혈액이 이동할 때는 산소를 공급하잖아. 그러니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로 왜 소화제 이런 것들 안 듣고 막 이렇게 정신없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행 갈 때 항상 챙기라고 했던 게, 방금 전에 신의 한 수를 챙기라고 했던 이유가,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확 빼고 거기에다가 혈행 흐름을 동일하게 가주게끔 하는 영양제를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효소 챙겨서 먹고 뭐 이런 것들도 진짜 좋은데, 진짜 거기에 한 킥은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었을 때 혈액으로 인한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의 불편함을 느껴서 막 식은땀을 벨벨 흘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행을 이렇게 루틴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오메가류나 아니면은 이제 혈관 관련한 대사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챙겨 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관절약을 챙겨가세요. 나 무릎 안 아픈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관절약에 대부분 들어있는 뭐 MSM이나 뭐 보스웰리아나 이런 것들이 통증을 완화하는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왜 체하면은 꽉 이러면서 이렇게 등이나 이런데 전체적인 근육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통증을 케어할 수 있는 거는 영양제들 중에 관절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 제품을 증량을 딱 해주면 갑자기 그 모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근육통에서 올 수 있는 추가적인 2차 체함이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체했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엉키는 걸 풀어내는 게 날리뱀미약의 절해동이고, 그 다음에 혈행에 대한 어떤 이슈를
그 루틴하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게, 혈관에 무리도 없게끔 해주는 게 신의 한 수. 그래서 요 2개를 먹으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감기 기운까지 온다 이러면은 관절 케어. 요거 2알씩 먹으면은 먹고 자면 멀쩡해져요. 그러니까 급체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체하기 전에 그 전기니가 분명히 시그널을 줬고요. 그 시그널 때문에 위장간의 위간장의 모든 기능이 엉키면서 그 다음 끼니가 들어갔었을 때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끼만 잘못 먹고 잘못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무조건 더 많이 드시고 과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여행 가서 나 피곤하니까 비타민 더 챙겨야지, 여러분들 그거는 오히려 음식을 많이 먹어서 간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고농도를 가져가면 추가적으로 간을 피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해소하면서 간에 무리가 안 주는 다른 제품들을 챙겨가시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을 빼고 그런 염증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져가시는 거 월등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왜 물에 타먹는 것도 탄산류나 뭐 발포 비타민 종류보다는 간 기능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은 염증을 배출하거나 소변을 월등히 더 많이 빼게 해주면서 몸에 그런 어떤 고여있는 거로부터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몸의 힘듦을 막아줄 수 있는 제품들. 그래서 오여신을 더 많이 챙겨주는 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더 많은 걸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급체는요, 그 끼니만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전 끼니에서부터 잘못돼서 소화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그 다음 끼니가 완전히 그냥 똥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여행 때는 무조건 이렇게 좀 챙겨서 일부러 조금 관리를 해주시고, 매 끼니 너무 요란하다, 주위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야 너는 밥을 먹는 거냐 영양제를 먹는 거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데, 아프면 걔네들이 대신 아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면서 여행하시는 게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살도 덜 찌고 그 다음에 몸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도 월등히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